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준비했고요. 아무래도 병실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하는 게 말도 크게 할 수 있고 좀 자유로울 것 같아서요. 어제 18페이지까지 했고 오늘은 1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시작할 건데요. 2000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손익계산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일정 기간 경영성과 비용과 수익, 순이익 이렇게 해서 보고식은 수익, 비용 순으로 위해서 아래로 기입하는 형식. 수익, 비용, 순이익. 손익계산서의 목적 및 작성 기준.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이고요. 손익계산서 당해 회계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향후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요. 부분 표시. 손익계산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 매출 총손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의 손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익, 법인세 비용, 단기 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요. 다만 제조업이나 판매업은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용 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가 있대요. 지금 회계 2급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속하지 않고요. 판매업이나 일반 그냥 기업, 일반 기업이나 영세 기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총액 표시를 해야 돼요.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다만 다른 장에서 요구하는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 상계를 해서 표시할 수 있어요. 손익계산법의 반법, 재산법이 있고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에서 빼면 순이익이 나오고요. 기초자본이 더 커가지고 기말자본이 작고 그러면 순손실이 나요. 손해를 본다는 거죠. 순이익은 이익 창출, 그러니까 남는다는 거고, 순손실은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 총액 빼기 비용 총액은 순이익을 말해요. 그러니까 수익이 크고 비용이 작을 경우에 그 차감을 하면은 순수익이 남아요. 순이익. 그 비용이 크고 수익이 작으면은 순손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손해를 보는 거죠. 자, 지금부터 문제를 시작할게요.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금액을 기입하시오. 자본, 기초하고 기말이 있고 기초는 27만원이에요. 근데 기말은 가로, 수익은 총 19만원. 기초에서 수익 총액을 더하면은 기말의 자료가 나와요. 36만원. 36만원이고요, 기말이. 그리고 기초에서 기말을 빼면은 순손익이 난다고 했잖아요. 순이익. 그러니까 26만원에서 27만원 빼면은 36만원에서 27만원 빼면은 9만원인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기초 기말, 기초의 수익을 더해서 기말이 나왔고, 기말에서 비용을 빼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수익 총액 19만원에서 여기는 수익 총액 비용 총액 빼면은 순손익이 3만원 남아요. 순손익이 3만원 남고 기초자본에서 기말상품 빼면 순이익 30만원.
총수익 30만원. 그렇다면 3번은 수익 총이 30만원이니까 기초 자본은 기말 자본에서 순이익을 빼면은 순이익 빼면은 30만원이 돼요. 3번은 30만원. 그러면 기초 자본은 3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은 비용 총액을 구하는 건데요. 30만원에서 수익 총액 30만원. 수익 총액 30만원에서 순이익이 12만원이었으니까 18만원이 되는 거죠. 30만원 되려면. 그리고 이제 5번은 수익 총액은 비용 총액에서 순손실을 빼요. 비용 총액에서 순손실 18만원에서 3만원, 15만원이 되는 거고요. 순손익 기말 자본 32만원에서 기초 자본 35만원 빼면 마이너스 33만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3만원. 손해를 받는 거죠. 마이너스 3만원. 자, 그리고 부기의 주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새로운 경영 방침이 수립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제공한다. 이건 주 목적보다도 이거는 이제 내부 관리자들이 하는 거고, 기업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파악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 관계자고, 이해 관계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포괄적이죠. 뭔가 이해 관계자, 내부 관계자, 그리고 과세의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그 국세청에다만 하는 그냥 일부분인 것 뿐이에요. 제일 여기서 포괄적인 부분은 이해 관계자, 내부 관계자, 그리고 외부 관계자 두 부류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일 주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에요. 부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업성장과 성적과 재무상태의 파악이 제일 중요하죠. 거래활동 증빙자료는 이건 그냥 기록하는 거지 중요한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과정이죠. 미래의 경영방침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이거는 내부 관계자, 투자자들의 투자 유치, 이거는 외부 관계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영업성적하고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다음 중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을 볼 수 있는 것은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 사실을 기록, 분류, 요약한다. 이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 이해관계자란 내부 관계자, 외부 관계자. 그러니까 이게 제일 포괄적이죠. 기업의 작은 주들을 원하는 채권자에게 경영상을 보고한다.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투자자, 그리고 내부 경영, 이 두 가지를 포괄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에요.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를 위한 기업 경제적 사실 화폐 측정을 보호한다. 이건 내부 관계자잖아요. 그냥 일부분인 거예요. 다음 회계 중 회계의 기본 목적을 가장 설명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기업의 경영성과만 파악하고자 한다. 이건 손익계산서밖에 안 되고 기업의 재무상태만 파악하고자 한다. 이건 재무상태표. 이건 기업에서 단순히 장부 정리를 하는 작업이다. 장부를 작업만 할 거면 그냥 써놓기만 하죠. 이거는 그냥 단식부기일 뿐이에요. 단식부기. 부기의 기록 계산이 이루어지는 장소적인 범위를 무엇이냐 합니다. 회계 연도는 말 그대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1년 초과할 수 없고요. 회계 단위가 장소적인 범위를 통해요. 회계 기간도 마찬가지고 회계 기간은 이제 몇 분기 몇 년에 1년에 결산할 거, 12월 말에 결산할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결산은 말 그대로 결산. 회계 기한에 관한 다음 설명을 틀린 것은 회계 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맞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을 회계 연도라고 한다. 기업의 각종 재산 및 자본의 증가 변화를 기록, 증가와 감소의 변화의 기록, 계산하기 위해 설정한 장소 조항입니다. 회계 기간을 말한 거잖아요. 기간을 말한 거는 이 장소적 방법은 필요가 없는 거죠. 회계 기간을 설명으로서 알맞은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 기록, 계산의 기간적 범위입니다. 기록하고 계산하는 기간적 범위, 회계 기간. 그건 1번이죠. 기업 경영활동과 기록 계산하는 장소적 범위. 이건 회계 단위. 거래 발생을 각각으로 기록하는 단위이다.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채권과 채무가 손할 때까지 말한다. 이거는 결산 때나 말하는 거겠죠? 회계 기간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회계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맞는 거고, 인적 구분한 기간은요, 회계 연도라고 합니다. 회계 연도는 말 그대로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아니면은 6월까지, 12월까지 이걸 말하는 거고요. 회계 기간은 정기부 차이까지 의미한다. 회계 기간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할 수 있는데 1년은 초과할 수 없을 뿐이지 정기부터 차기까지를 하면 아마 2년이 될 거예요. 2년. 그러니까 아닌 거죠. 틀린 거.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적 개념입니다. 회계 기간이니까 시간적 개념 맞는 거고요. 기업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연구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적 개념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 연도. 다음 페이지 가에 들어가면 올해는 단기, 내년은 차기, 전년도는 전기.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차기. 개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회계 요소만 특징인 것은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 재무 상태는 자산, 자본,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여기 보면 자산, 자본, 비용은 손익계산서. 틀린 거고. 그게 맞는데 이거 두 개 틀렸으니까 여기 자산, 부채, 자본은 맞는 거고 부채, 자본, 비용은 틀린 거고.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기업의 소유량은 재화와 채권, 이건 자산이죠.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 이건 비용. 자산 총액에서 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건 자본. 기업의 장래의 타인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채무인 거예요. 부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이제 채무죠. 지급받아야 될 권리는 채권. 회계상의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산, 부채, 수익은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이다.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얘기하는데 수익이 나왔잖아요. 수익은 손익계산서. 부채는 장래의 일정 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맞죠. 자산,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 채권은 채권. 채권도 자산이에요. 왜냐면 받을 권리가 있는 거니까. 회계상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은 합한 금액이 자본이 아니죠. 빼야 되죠.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이다. 이거 맞는 거죠.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통화, 채권 등을 말한다. 부채는 장래 일정 금액의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 맞죠? 이 부채. 다음 설명을 틀린 것은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된다.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밖에 안 해요. 자본은 틀린 거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을 구성합니다. 이게 맞는 거고, 이거 맞는 거고,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것도 맞는 거. 재무상태표란 일정 시점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보고서. 외부 관계자한테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국세청에다 내야 되는 거고. 다음 자본에 대한 관한 등식 좀 틀린 것은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받고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순이익이 받죠. 기말 자산 총비용은 기말 부채 기초 자본 총수익. 이건 아닌 거죠. 아니 이것도 맞는 거다. 그리고 자산 마이너스 자기 자본은 자기 자본이 아니죠. 정답은 4번. 다음은 재무상태표의 등식으로 가면 자산 마이너스 자산은 부채 마이너스 자본. 이것도 맞는 건 하죠. 다음 중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에 나타나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밥 먹고 왔더니 졸리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